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쓸 때 어떻게 글을 쓰십니까? 글을 쓸 때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적어 내려간 것이 개요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주제는 이미 정해졌죠?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야. 그지? 앞에 봐. 주제는 정해졌다고. 한 문장으로 써놔. 그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제목이 바로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쉽지 않다. 왜? 제목은 내가 모르는 제3자들이 읽었을 때 이 글을 읽고 뭐 해야 돼? 뭘 주장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재미도 있어야죠.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함축해서 제목은 고심 끝에 쓰는 거야. 맞지? 그럼 논리적인 글은 뭐냐?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 기억나냐? 역설 뭐야? 모순이지? 비논리라 그러지? 창 앞뒤가 안 맞는 글이라고. 여러분 대단히 앞뒤가 안 맞는 글을 쓰고 자빠졌습니다. 그죠? 봅시다. 논리적인 글은 뭐예요? 자, 이 글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게 왜 화제가 됐고 내가 이 글을 여러분 상대방한테 설득이든 설명이든 그죠? 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럼 도입할 때 뭐가 돼? 재미없는 글을 읽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겠지. 흥미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연스레 내 주장과 연결되어야겠지. 서론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 봅시다. 본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남는 거야. 다 남기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럼 뭐야? 이 주장에 관련된 팩트들이 정리돼야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지 우기는 거 돼? 그건 아무도 안 읽어. 그지? 논증의 논리의 증거들이죠. 논거를 낼 줄 알아야 된다. 증거 자료 수집해야 돼. 그걸 바탕으로 내 논리를 주장하는 거야. 본론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맞지? 그러기 위해서 뭘 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인터뷰를 해보거나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논문이나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삼는 게 훨씬 설득력이 높아지죠. 이게 시험이라고. 논리적 글쓰기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 풀었던 거 맞지? 그런 글들 중에 엄선된 글들이 주로 교과서에 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글이 어느 정도 쓰고 기사도 마찬가지라고. 자,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은 뭐야? 결론은 재주장하는 거야. 야, 얘들아 잊어먹지 마라. 내가 이렇게 본론으로 길게 썼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고 압축이죠. 그 다음에 뭘 강조하고 있는 거다. 결말을 맺은 말을 하는 거라고. 맞죠? 여러분이 과제를 드렸지만 테스트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목 생각 없이 서론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자 논리적 주장은 1, 2글을 바탕으로 해서 3번을 주장해야 되는데 지주장 먼저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연두새끼 밑에 기억납니까? 연역으로 하면 가능하죠. 서론에다가 주장을 때려 넣어라 이거야. 그러면 본론에서는 연역에 대한 근거들이 들어가줘야 되죠. 합리적 근거들이. 그럼 논리적인 글이 되죠. 허나 자기 주장했다가 남 주장했다가 맞지? 근거로 삼는 게 아니고 찬성도 아니 각기도 있잖아. 찬성도 아닌 것이 반대도 아니고 뭘 하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들이 많다고. 난잡하죠 그냥 글이. 그죠? 이렇게 해서 애먹고 써도 글을 다시 쓴다는 겁니다. 14페이지 갑니다. 독해지만 논술 관점에서 해석을 해봅시다. 남의 글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 자, 읽기야. 읽기는 독서야. 글을 읽는 거 독서라고. 14페이지 가보세요. 종합적 독해죠. 독해는 왜 독해야? 성질이 독해서 독해야? 독서를 해서 글을 읽어서 뭐 하는 거야? 해석하는 거라고. 해석은 뭘 해석해? 글의 의미. 맥락은 뭐야? 글 사이사이 행간이라 그러죠. 그 사이에 뉘앙스가 있고 그 사람이 주장하고자 있고 글로는 쓰여 있지 않으나 맞지? 역설 반어를 썼어. 반어 썼어. 문학 생각해봐. 그게 반대말 그 자체가 의미 전달이야? 아니지. 반대로 해석해 줘야 되지. 역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이 돼? 논리적이야? 대단히 비논리인데도 인정해 주는 이유는 뭐야? 그 안에 논리적인 아니면 자신의 역설적 표현이지. 문학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지.
논리직관도 마찬가지고. 봅시다. 지문하면 같이 갑니다. 자, 이거 보면서 개요 생각해봐. 자, 그럼 뭐겠어? 키워드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주장이 뭔지 해석해보자고. 간다. 자, 다음으로 이거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 학업 성취도 평가에 나온 지문이니까 검증된 지문이겠지. 얘 글 어떻게 썼는지 보자고. 첫 번째, 저금리가 첫 문단일 거야. 보셨죠? 14페이지. 책 다 있어. 이 책이야. 똑똑이다. 똑똑이 있어 없어? 없으면 일로 와. 같이 앉아. 땡겨. 지율. 같이 보여줘 저걸. 저금리가 책 있어 없어? 안 갖고 왔어? 저 방에 책 있는데? 같이 일단 봐. 옆에 붙어. 너 저 안 찾아갔구나. 자, 간다. 지문 보세요. 금리 중에 저금리죠? 고금리가 아니야.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저축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하는 정도가 상당히 회의적이래.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키워드 생각해봐. 쉽게 없는데? 쉽게 없어. 무슨 니가 모르친다. 자, 저금리 동그라미, 저축 동그라미. 바로 저축 나오죠. 저축은 네모치고 밑줄 쫙 그어보세요.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까지 쓰고 이게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정의야. 뭐라고요? 정의식 방법이라고. 정의야. 이게 예시야. 정의라고. 맞아? 저 A는 B다 형태로 나오죠. 의미와 달라요.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까지가 정의겠죠. 저축에. 맞죠? 우리 흔히 하는 상식으로 정리한 게 아니야. 은행에다 돈 넣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고. 뭐라고? 미래의 소비, 내가 소비할 것을 위해 현재에 내 돈 써야 되는 거 깎아 안 사먹는 거야. 맞지?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는데 이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이자다. 이자에 대한 정의조차 나온 거예요. 맞지? 저축에 대한, 자, 저축 뭐라고? 현재 소비를 억제하는 것을 내 주어지는 것의 이자. 내가 참았잖아. 사용한 걸 소비하고 싶은 걸 참았으니까 그놈이 이자래. 돈 주는 거죠. 돈으로 보상하는 거야. 재밌는 관점이죠.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자, 금리 정도는 상식이죠. 돈에 대한 이자야. 맞지? 저금리는 이자율이 높아 낮아 덜 준다는 얘기야. 그지? 고금리는 이자율 높으니까 사람들 저축해 안 해? 많이 하겠지. 그죠? 그런데 저금리 상황에서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러 대가로 보상난 비용이지. 그놈인 이자가 커 적어 당빠 적겠지. 적으니까 사람들이 저축할 동인 요인 흥미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좋은 글이라고요.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어? 저축에 대해 정의할 수 있어? 내라고? 제발 좀 그렇게 써봐라. 맞죠? 저축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소비 관점으로 갔다고. 미래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아끼는 거야. 그거의 대가가 보상이 이자래. 그래서 금리 차원의 저금리면 저축 안 할 거란 얘기야. 그렇지? 자, 이거 예를 들면 서론이라 칩시다. 완결되면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서론으로. 맞죠? 두 번째 문장 가봅시다. 자, 화폐 돈이잖아. 효용이야. 효용 뭐야? 한계 효용의 법칙이 뭐야? 여러분, 우리가 한우 꽃등심 먹어. 처음에 미치 좀 맛있었어. 10만원치 먹었어. 더 먹을 수 있어? 효용이 한계에 다다랐죠. 그죠? 효용은 쓸모 가치입니다. 효용성과 합리적인 손익은 또 뭐야? 손해와 이익이야. 맞지? 손해와 이익을 따져본다면 저금리 시대의 저축률은 뭐가 상식이야? 저축률이니까 저축하는 비율이겠지? 줄어드는 거에 당연하겠지. 왜? 보상인 이자가 적으니까. 물가 상승에 비해 물가는 뭐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지.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야. 뭔 얘기야? 물가. 여러분 예전 어디야? 저 와퍼 얼마였냐? 5,000원이라 치자. 요새 얼마에? 7,000원 한다고. 7,000원 더 하죠? 세트로 가면. 맞죠? 물가가 상승해서 떨어졌어. 물건의 가격은 상승했죠. 그럼 화폐의 가치는 상승에 떨어진 거지. 왜? 10,000원 내야 예전에 5,000원 가치를 하는 거야. 맞지? 화폐 가치와 물가 상승한 화폐 가치 떨어졌다는 얘기일 거야. 됐지? 자, 물가 상승에 비해서 물가는 막 뛰어 이렇게. 그런데 금리가 낮아. 저금리야. 시간이 경과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올라가 떨어져. 당빠 떨어지는 거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서
그럼 점점 골 때리는 거야 이거. 돈에서 의미가 있어? 저축해봤자 물가는 미치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이자가 그거 커버할 수 있어? 못 한다고. 실질적인 수익이 낮아지거나 제로 금리 시대라고. 일본에 한참 그랬었죠. 맞지? 내가 저금해서 이자인데 여러분 IMF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는 금리가 20% 30% 갔어요. 이거. 자고 나면 돈이 막 불어나. 그지? 그때는 저금해 안 해. 맞지? 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저금하겠어? 꼬시는 거야. 맞지?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맞죠? 저금리 시대니까 금리 일본 경우에 있잖아요. 금리 자체가 제로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은 저금해. 생각해 봐라. 재밌는 현상이었다.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본론 들어갔어. 맞지? 처음에는 뭐야? 저금리 유지되는 거고 저축의 의미 봐. 정의들이 들어가 준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에선 자, 화폐 효용성 관점에서 보면 이익 관점에서 저축률과 물가 상승률과 이런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죠? 세 번째 문장 가봅시다. 그런데 화제 전환시키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봐. 됐지? 데이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자료 데이터 신빙성 올라가죠. 했을 때 뭐한데? 금리가 낮은 수준 저금리란 얘기지. 머물고 있을 때에도 말이 돼? 아니요. 왜? 설명해. 지율. 저축률 상승해야 돼? 떨어져야 돼?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죠. 제가 하는 구경하고 있는 거죠. 제 인생 아닌 겁니다. 보십시오. 금리가 저금리면 저축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 저축해 안 해? 안 하니까 저축률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는데 통계는 팩트가 아니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 봤더니 저금리잖아. 그런데 저축률이 어떻게 됐대? 상승했더라 이거야. 비상식적이잖아. 이해가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2000 몇 년도에 3.4%였던 가계의 저축률이 2000 고담 년대로 더블 쳤어. 6.1%까지 올랐대. 이해가냐? 금리가 적은데도 골 때리는 거 이거.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왜 그럴까? 질문도 안 된다. 상식에 반하는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데에는 분석했죠. 단기적인 금전상의 이익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이익 외에도 뭘 하는 거야?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십니까? 문답입니다. 저축할 때 저금리라고 다 안 할 것 같으니 안 그렇다니까. 오히려 상승이 돼. 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소득의 감소, 회사에 잘릴 수 있죠. 사업 망할 수 있죠. 부도날 수 있죠. 해서 또는 암 걸릴 수 있죠. 교통사고 날 수 있죠. 질병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겠죠. 그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그거 예측 안 해? 저 이자율만 보고 가냐 이거야. 마치 금리만 보고 가냐 이거야. 이자율도가 낮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자율이 낮아서 그럼 돈 안 모아야 돼? 막 써? 안 돼 이거. 대비해야 돼. 맞지? 그래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됐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축하는 것은 개념 정리해봐. 단기적 관점의 이익이 아니라 맞지? 장기 관점에서 미래의 리스크, 위험에 대비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해줘야 이 통계치가 이해가 가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사람 뭐야? 데이터를 해석한 거라. 그럼 논리적인 거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다른 거라고. 이해가냐? 근데 마지막 문장 보자. 저금리 상황 속에서 저축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이해가요? 했던 얘기 반복차 재정리하는 거라고. 보이냐? 압축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는 미래에 쓸 수 있는 경제적 지금 써버리면 맞지? 금리와 상관없이 그 돈 자체가 소멸하는 거잖아. 그지? 경제 자원을 줄이게 되고 개인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또한 플러스 알파야. 자, 압축과 재주장과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고 결론할 때는. 맞지? 뭐라고? 고령화가 고령화 뭐야? 늙어서 안 죽는 거야. 100세까지 산다고. 기대수명이 길어지잖아. 고령화 급격히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노후 생활을 국민연금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사보험 늘어야 된다고. 개인연금 늘어야 되죠. 자, 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저해. 동그라미처럼 뭐야? 저해는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방해하는 거야, 그지? 저해한다고.
자, 저지하고 방해하는 거야.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높일 수도 있더라 이거야. 맞지? 따라서 마지막 문장 밑줄 쫙 이 사람의 최종 주장이라고 이해가요? 뭐하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치우쳐서 이 저축이 가지는 효용 또 나오죠? 효용에 대해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처음에 해석했던 거 그지? 그놈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해가냐? 15페이지 풀어.